권승철의 선행승부 1월 19일 일요일 광명 우수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권승철의 선행승부 조회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에 비해 구독자 수는 아직까지는 적은 것 같습니다.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은 돈이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우수 8라운드 2변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허무하게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객들이 선수들에게 원하는 건 멋진 칩과 저치기입니다. 힘과 힘 대결로 경주를 풀어나가는 것을 응원을 하고 배팅도 하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서로 발목 잡고 서로 견제 나가다가 고전 좀 이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상단으로 몸싸움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진우가 후미에서 기회 살리면서 좀 이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리한 싸움으로 인해서 낙차 사고까지 당할 뻔했었습니다. 만약 낙차까지 당했었다라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큰 실망감을 줬을 것 같아요. 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 배당을 노렸었던 고객분들 적중히 오진우를 응원했었던 고객분들은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륜을 좋아하는 저 입장에서는 전일 광명 우수 8라운드 같은 경우는 대량 낙차까지 당할 뻔했었어요. 서로 견제 나가다가 결국 이변으로 이어졌었던 경주, 멋진 저치기와 취입 승부를 기대했었던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큰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희와 김원정, 최정환하고 전영규 얼마든지 힘과 힘 대결 펼쳐 나갔으면 고객들도 환호하고 멋진 경주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좀 아쉬움이 큰 경주였었다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경주보다는 좀 정면 대결로 힘과 힘 대결로 좀 경주를 펼쳐 나가는 멋진 승부를 펼쳐 나가야지만 그래도 고객들도 응원하고 고객들이 또 좀 더 이런 멋진 경주를 보기 위해서 경륜장을 좀 찾아주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광명 우수급 전반적으로 쉬운 듯 하면서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광명 우수 12라운드도 라인 맞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강자 피한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라인 맞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 라인 완승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명 우수 7라운드하고 광명 우수 10라운드 상당히 좀 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 1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수 1라운드입니다. 최병일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최병일도 상당히 좀 답답한 경주 펼쳐 나갔습니다. 본인 경주 풀어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오는 선수 견제 나가다가 취입도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었던 병일 뭔가 좀 최병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최근 경주 내용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병일 언제든지 힘을 쓰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취입형 선수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최병일 금일만큼 좀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종욱도 있고 정희성도 있어요. 하지만 강전만큼 노련한 선수는 없죠. 더군다나 두 선수가 해병대 출신 선수들입니다. 해병대에 모임까지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더군다나 비선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병일이 금일만큼 화끈하게 힘을 쓰게 된다면 강전 정도는 불러들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병일 시원스럽게 힘을 쓴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후임 막혀 나갈 수 있는 강전의 동반 입장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최병일과 강전의 동반 입장 경제 중심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동관하고 신동현이 과연 최병일의 뒷자리를 꿰찰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마크 놓쳤던 김동관 아무래도 작년 부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몸이 회복되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최병일이 달아나는 경주에서는 김동관이 충분히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김동관 몸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들이대는 작전 뭐 그렇다고 전일 8라운드처럼 그렇게 들이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연스러운 마크 직선 추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병일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일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일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빼앗을 수 있는 김동관의 홈이컵 마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최병일이 뭐 젖히면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호 경주만큼은 신동현이 힘을 씁니다. 김동관 금일만큼 집중력 발휘 나가죠. 배준호가 홈이컵 마크 나가게 된다면 최병일이 또다시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동현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동관이 이를 상대로 넘어설 수도 있고 배준호까지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은 최병일이 인정받고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병일이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정신 차릴 김동관 연이틀 고전했기 때문에 배당 괜찮을 것 같아요. 신동현과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동관의 뒷자리를 배준호가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동관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상입니다. 김동관하고 배준호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짜진 편성을 배정받은 최병일이기 때문에 해병대 선배입니다. 강재원을 챙겨주는 작전 후미에서 나올 수 있는 김동관 정신 차린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강재원의 최병일이 강재원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박종욱까지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박종욱이 힘을 쓰는 경주보다는 쫓아만 갈 수 있는 따라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재원의 뒷자리는 박종욱이 막혀 나갔을 때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이 빠졌을 때는 김동관, 신동현, 배준호까지 비너저 선수까지 묶어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병일이에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최병일 완승 기대해 봐야 된다. 해병대 모임을 했었던 강재원 챙겨줄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낸 강급자 이승철이 오대환, 남승우 전용자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승철 자체가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승철이 김다빈, 이찬우, 강진원의 협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다고 이승철이 시원스럽게 한 바퀴까지 때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승부거리 짧게 가져가면서 직선 추입게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찬우가 자리 잡고 강진원이 자리 잡고 김다빈이 앞선에서 힘을 쓰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찬우하고 강진원이 21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찬우가 현재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강진원이 받고 이 김다빈이 홈이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이찬우가 경제 중심으로 조금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찬우가 좀 더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승철은 분명 김다빈, 이찬우, 강진원 뒤에서 뭐 기회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 정도는 추입이 최선이고 뭐 저측이나 선행까지는 이승철이 보여주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찬우와 강진우의 전략적 연합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찬우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강진원이 이찬우가 때리고 강진원이 몰고 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짧은 스타일의 경주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시소가 없기 때문에 이승철의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이찬우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이번 편성 뭐 이승철이 뭐 저치까지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찬우하고 강진호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2차원의 뒷자리 이승철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23기 동기생 4번 이찬우하고 강진원이 타입이 아닌 서로 우승 욕심 낼 수도 있죠. 이승철이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승철만 견제 나간다면 이찬우도 머리 가능성 있고 강진원도 머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승철이 이 기회 살려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승철이 누굴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승철 입장에서는 강진원을 타겟으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만큼 이승철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챙겨 나갈 선수는 남승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창원 상남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라는 점에서 이승철의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남승우도 쫓아 나서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만 된다면 그래도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남승우가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이승철하고 강진원, 이승철하고 남승우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찬우하고 강진원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선에서 이승철이 나오는 경주가 기본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다빈도 마크됐을 때는 철저하게 3차권 진입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칫이 아니라 이승철이 남승으로 완벽하게 챙겨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승철하고 남승을 묶어서도 3복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세 선수 희속이 없기 때문에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복승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다빈의 비노조 완승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 이승철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 또 이찬우하고 강진원이 21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우스컵 기존 강자 양기원이 앞서 나가고 있죠. 양기원 입장에서는 오진우, 김경갑, 조용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우스컵 8라운드에서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오진우가 다시 우스컵 8라운드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양기원 입장에서는 오진우라든지 김경갑, 조용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류재민과 경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류재민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양기원 정도는 훌러덩 넘어서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류재민 연이틀 승부거리를 너무나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행 나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에서 선행이 아닌 저치기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저치기 기다렸다가 고전을 했었고 취입이 나오지 못했었고, 전일은 3단으로 넘어서면서 건재함을 과시해 나갔었던 류재민, 선행 승부도 가능한데 굳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재민 또다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 양기원이 먼저 내선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류재민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기원이 초조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조용현이 자리 잡고 오진우라든지 김경갑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류재민이 선행이 아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못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양기원도 잡아 돌렸을 때는 11초 대 한 초중반 시속이 나온다는 점에서 양기원이 그대로 끌고 버리게 된다면 양기원의 노조 선수를 묶어서 오진우라든지 양기원의 김경갑, 양기원의 조용현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양기원이 때렸을 때는 누가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진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경갑이라든지 조용현까지는 함께 먼저 한번 대당 공략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류재민이
양기원이 선행이 아닌 이번 편성도 분명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 저치기 성공한다면 강축인데 저치기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처럼 넘어서면 류재민의 뒷자리는 임경수가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원이 힘으로 버텨내고 류재민이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아무래도 경제 중심 양기원이 아니라 류재민을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양기원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상, 양기원하고 류재민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상, 류재민하고 양기원의 동반 입상은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류재민이 또다시 선행이 아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기원이 시속 올리면 못 넘어갑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배당부터 노려봐야 돼요. 근데 누가 쫓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란 점에서 양기원하고 오진우입니다. 양기원하고 김경갑이에요. 양기원하고 조용현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류재민하고 임경수, 양기원을 묶어 나가시는 삼복승 경주권이 안정감을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기원의 뒷자리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경갑이 후미껏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아예 빠지게 된다면 양기원하고 김경갑을 묶어서 오진우나 조용현 쪽으로 양분에서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기원이 젖히면 머리입니다. 하지만 류재민이 젖히면 머리입니다. 하지만 양기원이 먼저 내선 잡아버리면 류재민 금요경주처럼 또 못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습급 9라운드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양진우 초조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선행이라든지 남영찬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막형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때려줘야 될 1호키가 과연 제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지종훈련 때는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한데 연이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금요경제 때는 마크로 갔었고 전일은 넘어서다 퍼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 로키. 하지만 금일만큼은 양진우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타이밍을 잡고 남영찬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고병수로부터 노조서들이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충분히 시속감은 괜찮아요. 양진우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시속감만 괜찮다면 지중원련 때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던 이로키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양진우하고 이렇게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진우의 뒷자리를 끌어내서 받아도 갈 수 있는 남영찬이 양진우의 뒷자리 꿰차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찬도 지금 계속해서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지금 강급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아무래도 1월달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또 5월달,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이 점수대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강급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진우하고 남영찬의 동반 입상 충분히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는 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진우하고 이렇게 해요. 양진우하고 남영찬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야 아무래도 이번 편성 양진우가 1호키를 믿고 경주년 펼쳐 나가고 남영찬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광이 힘을 씁니다. 고병수가 몰고 가요. 오태걸이나 공민규가 쫓아 나서는 따라 나서는 경주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성광을 상대로 고병수가 추입해 나가는 작전, 고병수의 뒷자리를 가평팀 공민규가 막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병수하고 공민규가 가평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병수는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고 공민규는 오리지널 가평팀 훈련하는 것은 다릅니다만 가평팀이라고 묶여 있기 때문에 고병수의 뒷자리 공민규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고병수하고 공민규의 동반 입상, 고병수하고 이성광의 동반 입상은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이렇게도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잡지 못하면 흠이 막혀 나가는 강자들이 고전했었던 견주가 상당히 많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 대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얼마든지 선행저치기 가능한 선수입니다. 1호키 동반 입상 양진우하고 남용찬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받아갈 수 있는 고병수가 뭐 이렇게 털어내든 남용찬 털어내면 고병수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급 10라운드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가급자 김민준, 박건비 힘과 힘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준 입장에서는 허동혁,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박건희 입장에서는 뭐 문승기, 이재우, 장태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가 특선에서 고전하다 보니까 선발 우수 내려와서도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속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힘과 힘 대결에서 계속해서 금요경주 때도 힘 대결 펼쳐 나갔었고 전일도 힘 대결 펼쳐 나가는 끝에 아쉽게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과연 김민준을 상대로 자신감 회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나이 차이는 꽤 나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김민준이 월등합니다. 최근 들어서 특선급에서 계속해서 고전하다 보니까 우수까지 강급이 됐어요. 한때 또 그랑프리 결승전까지 갔었던 김민준 그때 모습은 최근 찾아보긴 힘듭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속은 11초 대 초반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준 박건희와는 정말 대결이죠. 김민준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주환 적극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겨울 때 뭐 수성팀이 뭐 창원 자주 갑니다. 창원 가면 김해 B팀하고 창원 A팀 선수들밖에 훈련 파트너가 없어요. 김민준하고 김주환 연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민준이 김주환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이찬호 챙겨 나갔었던 것처럼 금일도 김민준, 김주환 달고 또 때리게 된다면 경사권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희가 힘과 힘 대결에서 버텨내거나 뭐 끌어내서 받아가는 박건희 뒷자리를 김민준이 끊어먹기 나서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준하고 박건희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준 입장에서는 박건희하고 정면 대결이기 때문에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민준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민준하고 박건희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힘과 힘 대결에서 허동혁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김민준이 자리 잡고 김주환이 힘을 쓰는 견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건희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장태찬이나 이재우, 문승기가 따라 나서는 견주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건희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련한 장태찬이 박건희를 활용해 나가는 견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태찬도 1호 견주 때 추입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건희를 상대로 장태찬이 추입이 나오게 된다면 장태찬과 박건희의 동반 입상, 장태찬과 박건희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장태찬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상 정도는 장태찬 머리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희가 때리면 장태찬이 몰고 가죠. 장태찬을 견제하기로 한다면 김민준이 계속해서 병주 타고 날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장태찬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이런 편성에서 또 장태찬이 가끔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건희를 활용해 나간다면 장태찬의 추입 가능하죠. 장태찬이 추입하면 김민준도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승부는 장태찬 머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준하고 김주환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박건희하고 장태찬의 노저 선수들에 대한 협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 11라운드입니다. 박준성이 금요경기 때는 잡혔었고 전일도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 면에서는 뭐 박준성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11라운드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박준성 머리가 아니라 유지은 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지은이 박준성을 넘어섰습니다만 유지은의 뒷자리를 문승기가 막혀 나가다 보니까 박준성 2차도 아닌 3차권을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득점은 기존 우수급 선수인 김주석이 더 높습니다. 과연 박준성이 김주석 상대로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김재웅이 있고 김도환이 있고 하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웅이 힘을 쓰고 김주석이 몰고 가고 김도환이 막혀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김주석 자체가 뭐 자력형 선수가 아니라 상당히 좀 승부거리에 상당히 짧은 저치 정도는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김주석이기 때문에 박준성이 타이밍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래가 마크만 지켜낸다면 뭐 충청권 연합에 한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죠. 김재웅의 선행 시속은 박준성이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박준성과 김명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성하고 김명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래가 놓치면 주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받아서 턴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준성하고 김주석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하고 김명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박준성하고 김주석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서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정희 힘을 쓰고 하동성이 힘을 썼을 때는 주석진이 몰고 가고 김도환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가면 김도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창원 상남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주석과 하동성입니다. 김주석이 하동성을 챙겨 나가게 된다면야 박준성 타이밍제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김주석하고 하동성까지는 김주석하고 김도환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뭐 힘을 전법으로 주전법을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준성이 힘을 쓰면 김명래 챙겨 나가는 작전이 기본인 만큼 박준성하고 김명래의 동반 입장 쪽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2라운드 결승전 원준호가 뭐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속 자체가 다르죠. 11초 때 초반 시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만큼 원준호 입장에서는 최정환, 김태호, 전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지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임진섭하고 김원정이 이 자리 잡고 견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원준호의 뒷자리를 김원정, 유진이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전용기를 상대로 타겟으로 밀어버리게 된다면 김원정, 유진도 충분히 착수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준호가 먼저 서두르거나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영규가 막혀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전일은 전용규가 최정환을 믿었는데 최정환이 넘어서지 못했어요. 결국 김원정 뒷자리 막혀 나가고 하다가 김원정의 견제에 밀려나면서 꼼짝 못하고 낙차당할 뻔했었던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뭐 김원준호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서 원준호의 뒷자리 바짝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29기 신인 넘버 3 김태호가 있고 또 최정환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영규, 김원정, 유지원 여기 원준호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4명이 좀 더 경주 운영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준호 입장에서는 전용기를 챙겨 나가는 전용기가 마크만 털리지만 한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준호의 뒷자리를 유지은이 빼앗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전일도 여유가 있었어요. 노련했죠. 치고 나가는 거 받아가기만 한다면 원준호하고 유지은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지은도 직선 취발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빼앗으면 돼요.
원준호하고 유지은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 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김원정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유지은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빼앗기면 몰라도 챙겨 나갈 이유는 없는 만큼 전영규가 지켜주면 원준호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상, 전영규의 동반 입상 기본이라는 점 원준호하고 유지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변수 가능성 원준호하고 전영규가 경주를 이끌어 나가고 김태호가 좀 힘을 쓰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련한 유지은하고 김원정이 1번의 뒷자리를 꿰차거나 7번의 뒷자리를 꿰차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지은도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유지은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원정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원정이 올 시즌 노조 선언을 했습니다. 월펑팀 선수들이 전부 다 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이번 회차 김원정도 확실하게 노조 편에서 경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진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유진의 뒷자리 임진섭도 쫓아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변 공략해 보게 된다면 유진하고 김원정, 유진하고 임진섭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과감하게는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준호가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수에서는 계속해서 저치기 타이밍만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특선에서 원준호의 저치기 타이밍 자리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힘을 써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원준호와 전영규 동반 입상 쪽을 한번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원준호하고 전영규를 묶어서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유진호하고 김원정 묶어서도 3복승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우스컵 경주 우스컵 전반적으로 좀 쉬운 듯 하면서 좀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한 권승철의 선행 승부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